이야기 시작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영어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등부 전문으로 15년째 하고 있죠. 학부모 설명회 때만큼은 정말 자신 있어요. 단정한 정장에 깔끔한 헤어스타일, 완벽한 발표 자료까지 준비해서 나갑니다. 오늘도 그랬어요. 설명회 시작 30분 전에 도착해서 마이크 점검부터 했죠. 자료 순서도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안녕하세요, 학부모님들. 저희 학원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학부모들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는 게 느껴졌어요. 이런 순간이면 뿌듯함이 밀려옵니다. 내가 이만큼 해냈구나 싶어서요. 저희 학원은 단순 암기가 아닌 실력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 중학교 과정이지만 고등학교 문법까지 연계해서 가르치죠. 한 학부모님이 손을 드셨어요. 원장님, 우리 아이가 영어를 어려워하는데 따라갈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개별 상담을 통해서 맞춤 커리큘럼을 만들어드려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왔거든요. 15년 동안 쌓은 노하우가 있으니까요. 설명회가 끝나고 몇 분이 등록 의사를 밝히셨어요. 성공적이었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시어머니께서 거실 소파에 앉아 계시더군요. 동네 부녀회 모임에서 돌아오신 참이었어요. 옆에는 찻잔이 놓여 있고요. 며느리야, 일 끝났니? 네, 어머니. 설명회 잘 끝났어요. 그래, 다행이다. 옆집 사모님이 그러는데 요즘 학원 운영이 쉽지 않다면서? 경쟁이 심하다고. 가슴이 뜨끔했어요. 사실 맞는 말이었거든요. 요즘 온라인 강의도 많아지고 대형 프랜차이즈들도 계속 생기고 있어서 저희는 괜찮습니다. 오늘도 등록 문의가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도 방심하면 안 돼. 한번 소문나면 끝이야. 시어머니께서는 찻잔을 내려놓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체면은 빛보다 무겁단다. 한번 깨지면 다시 세우기 어려워. 그 말씀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맞는 말이었거든요. 우리 가족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체면을 지켜왔기 때문이니까. 남편도 공무원이고, 저도 학원 운영하고, 딸도 법학과 준비하고, 동네에서는 모범 가정으로 통했어요. 다음 날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1년에 한 번씩 받는 정기검진이었습니다. 혈압, 심전도, 혈액 검사까지 다 받고 결과를 기다렸죠.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결과지를 보시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스트레스 지수가 상당히 높네요. 혈압도 경계선이고요. 많이 안 좋나요? 지금 당장 위험한 건 아니지만 관리가 필요해요. 운동이나 취미 생활 좀 해보세요. 스트레스 해소가 중요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스포츠용품점에 들렀습니다. 러닝화를 하나 사야겠다 싶었거든요. 운동을 시작해야 한다고 하니까요. 매장에 들어가니 러닝화가 벽면 가득 걸려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색깔이 있었는데 분홍색 러닝화가 눈에 들어왔어요. 평소 같으면 검은색이나 흰색을 골랐을 텐데 그날은 왠지 분홍색이 좋아 보이더라고요. 이걸로 주세요. 좋은 선택이세요. 이 제품 쿠셔닝이 정말 좋거든요. 점원분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가격도 적당했고요. 집에 와서 분홍 러닝화를 신발장에 넣어 두었습니다. 예쁘더라고요. 오랜만에 저를 위한 걸 산 기분이었어요. 저녁에 남편이 퇴근하며 말하더군요. 여보, 신발 새로 샀네? 네, 운동화요. 러닝 시작하려고요. 좋네. 주말에 같이 산책이나 할까? 남편 얼굴에 기대감이 보였어요. 오랜만에 함께 시간을 보내자는 제안이었죠. 지금은 학원이 바쁜 시기예요. 봄 개강 준비하느라. 나중에 해요. 남편 얼굴에 아쉬움이 스쳤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착한 사람이죠. 18년 결혼 생활 동안 한 번도 큰 소리 낸 적이 없거든요. 제가 일하는 걸 지지해 주기도 했고요.
며칠 후 현관을 정리하다가 종이 한 장을 발견했어요. 러닝 앱 기록을 프린트한 것 같았는데 자세히 보니 이상했습니다. 평균 페이스가 킬로미터당 4분대였어요. 처음 러닝을 시작하는 사람 기록치고는 말이 안 되죠. 누구 건가? 딸이 운동하나 보다 생각했어요. 요즘 대학 준비하느라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운동으로 풀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때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나중에 물어보면 되겠다 싶어서요. 주민센터에서 러닝 교실을 운영한다는 공지를 봤어요. 건강검진 결과가 자꾸 신경 쓰여서 운동을 시작해야겠다 싶었거든요. 바로 신청했습니다. 첫 수업날 분홍 러닝화를 신고 나갔죠. 오랜만에 운동복을 입으니까 어색했어요. 거울을 보니 어린 시절 체육 시간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주민센터 체육실에 도착하니 사람들이 벌써 와 있었어요. 대부분 저보다 나이가 많아 보였습니다. 안심됐죠.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운동하면 위축될 것 같았거든요.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함께할 코치입니다. 코치님이 들어오셨어요. 40 초반 정도로 보이는 남성이었는데 목소리가 참 좋았습니다. 차분하면서도 따뜻한 느낌이었죠. 러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닙니다. 호흡이에요. 코치님이 칠판에 호흡법을 그려가며 설명하셨어요. 들어보니 생각보다 복잡하더라고요. 처음엔 걷는 것부터 시작해요. 뛰는 건 그 다음이에요. 다른 회원들은 이미 어느 정도 러닝에 익숙해 보였어요. 서로 인사도 하고 지난 기록에 대해 이야기하고 저만 완전 초보였죠. 새로 오신 분이시네요. 옆에 계신 분이 말을 걸어주셨어요. 같은 아파트에 사시는 분 같았어요. 네, 처음이에요. 잘 부탁드려요. 코치님 정말 친절하세요. 금방 따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수업이 시작됐어요. 체육실을 몇 바퀴 도는 것부터였습니다. 생각보다 힘들더라고요. 평소에 얼마나 운동을 안 했는지 느껴졌어요. 코치님이 제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호흡부터 같이 가보죠. 천천히 해도 괜찮아요. 직접 자세를 잡아주시더라고요. 팔의 각도, 발의 착지점까지 하나하나 알려주셨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무리하지 마세요. 코치님 손이 제 어깨를 살짝 터치할 때마다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오랜만에 누군가가 저를 세심하게 챙겨주는 느낌이었거든요. 수업이 끝나고 동기들과 커피를 마셨습니다. 주민센터 카페에서요. 다들 친근하게 대해주셔서 좋았어요. 언니, 어떠셨어요? 첫 수업. 생각보다 어렵네요. 그냥 뛰면 되는 줄 알았는데. 처음엔 다들 그래요. 코치님이 워낙 체계적으로 가르쳐 주시니까 금방 늘어요. 코치님 경력이 오래되신가 봐요? 시마라톤 동호회에서 코치하시고 스포츠 물리치료사 자격도 있으세요. 실력 있는 분이에요. 커피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오랜만에 편한 대화였습니다. 학원에서는 항상 원장으로서 말해야 하고 집에서는 며느리, 엄마로서 행동해야 하는데 여기서는 그냥 러닝 초보자 한서연이면 됐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발목이 조금 아팠어요. 갑자기 운동을 해서 그런 것 같았죠. 어디 다치신 거예요? 코치님께서 걱정해 주시더라고요. 괜찮아요. 좀 뻐근한 정도예요. 초보자들이 자주 겪는 일이에요. 치료실 하나 추천해 드릴게요. 스포츠 테이핑 전문으로 하는 곳이거든요. 주소를 적어 주셨어요. 친절하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치료실에 갔습니다. 생각보다 깔끔한 곳이었어요. 접수하고 치료를 받았는데 확실히 전문적이더라고요. 테이핑 치료 받으실 거예요? 네. 발목에 테이프를 붙여주시는데 신기했어요. 통증이 많이 줄어들더라고요. 치료가 끝나고 영수증을 봤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스포츠 테이핑 2인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저 혼자 갔는데 왜 2인인지 궁금했어요. 혹시 2인 요금인가요? 패키지 상품이에요. 2인까지 가능한 거라서 그렇게 표기된 거예요.
그럴 수 있겠다 싶어서 넘어갔어요. 다음 러닝 수업 때 동기분이 물어보시더군요. 언니, 어제 치료실 혼자 가셨어요? 제가 아는 분이 거기서 일하는데 2인으로 결제됐다고 하던데요. 당황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아, 다른 동기분과 같이 받았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이상하게 보일까봐 얼떨결에 한 말이었죠. 아, 그렇구나. 좋은 곳이라고 하던데. 다행히 더 이상 묻지 않으셨어요. 그날 밤 코치님 말이 계속 생각났어요. 완주 메달보다 누군가와 페이스가 맞는 경험이 더 짜릿해요. 수업 시간에 하신 말씀이었는데 왠지 마음에 남더라고요. 러닝 교실에 다닌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점점 재미있어졌어요. 처음에는 체육실 몇 바퀴 도는 것도 힘들었는데 이제는 야외 코스도 나갈 수 있게 됐거든요. 오늘은 실외 코스로 나가볼까요? 코치님이 제안하셨어요. 날씨도 좋았고 다들 동의했죠. 한강변으로 나갔습니다. 러닝 코스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다른 러너들도 많이 보였고요. 서연 씨, 오늘은 10km 도전해볼까요? 혼자서요? 처음엔 무리겠죠? 제가 같이 가드릴게요. 다른 회원들은 각자 코스를 선택해서 흩어졌어요. 저만 코치님과 따로 움직이게 됐죠. 개인 레슨 같네요. 맞춤 지도가 효과적이에요. 각자 체력이 다르니까. 그렇게 개인 레슨이 시작됐어요. 코치님과 단둘이 러닝을 하게 된 거죠.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다른 사람들 없이 둘이서만 뛰니까요. 하지만 코치님이 계속 이야기를 걸어주셔서 금세 편해졌어요. 평소에 스트레스가 많으시죠? 어떻게 알아요? 뛰는 자세 보면 알아요.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어요. 맞아요. 학원 일이 생각보다 스트레스예요. 러닝하면 많이 풀릴 거예요. 저도 처음엔 스트레스 때문에 시작했거든요. 코치님도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더 가까워진 기분이었어요. 10km를 완주했을 때는 정말 뿌듯했어요. 처음으로 긴 거리를 뛴 거였거든요. 대단해요. 처음에 비해 실력이 많이 늘었어요. 코치님이 칭찬해 주시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느낌이었어요. 집에서는 10km 단독 러닝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코치님과 함께 했다고 하면 괜한 오해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여보가 이렇게 운동을 열심히 할 줄 몰랐네. 남편이 대단하다며 칭찬해 줬어요. 건강 관리해야죠. 미안했지만 사실을 말할 수는 없었어요. 별거 아닌 일인데 굳이 복잡하게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개인 레슨이 계속 이어졌어요. 일주일에 2~3번 정도 코치님과 단둘이 러닝을 했습니다. 실력도 늘고 대화도 즐거웠어요. 어느 날 비가 왔습니다. 러닝을 못할 줄 알았는데 코치님이 연락하시더라고요. 비 오는 날에는 실내 운동이 최고죠. 체육관 하나 알고 있는데 가실래요? 좋아요. 실내 체육관에 갔어요. 러닝 머신도 있고 각종 운동 기구들이 잘 갖춰진 곳이었죠. 여기 어떻게 하세요? 가끔 와요. 조용하고 좋거든요. 둘이서만 운동하니까 더 집중할 수 있었어요. 코치님이 기구 사용법도 자세히 알려주시고요. 집에 돌아와서는 우산 쓰고 한강변에서 뛰었다고 말했어요. 비가 와도 열심히 운동했다고 하니까 남편이 더 칭찬해 주더라고요. 신발을 벗는데 남편이 제 러닝화를 유심히 보더라고요. 분홍 러닝화 밑창에는 마른 흙만 묻어 있었거든요. 비 온 날 밖에서 뛰었다면 젖었을 텐데 말이에요. 오늘 어디서 뛰었어? 순간 당황했어요. 생각해보니 증거가 남을 수 있는 일이었죠. 한강변이요. 지하도로 쪽으로 돌아서 안 젖었어요. 아, 그렇구나. 남편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뭔가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죠. 며칠 후 옷장을 열었을 때였어요. 남편이 코를 킁킁거리더라고요. 이상한 냄새 안 나? 저도 맡아봤습니다. 남성용 스포츠 젤 냄새 같았어요.
코치님이 쓰시는 것과 비슷한 향이었죠. 체육관에서 묻은 냄새인 것 같았어요. 모르겠는데요? 뭔가 냄새나요? 아니야, 내가 잘못 맡은 것 같네. 남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어두워 보였어요. 코치님과의 운동은 점점 강도가 높아졌어요. 처음엔 러닝만 했는데 이제는 근력 운동도 함께 했거든요. 오늘은 난이도 올려볼까요? 발목에 테이핑을 해주시면서 속삭이듯 말씀하시더라고요. 코치님 손이 제 발목을 만질 때마다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심장이 빨리 뛰는 것 같았습니다. 운동 때문인지 다른 이유인지 구분이 안 됐어요.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하지만 정말 괜찮은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요즘 제 감정이 이상했거든요. 코치님을 만날 생각만 해도 설레는 것 같았고, 운동이 끝나면 아쉬웠어요. 이런 감정이 옳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더라고요. 학원 업무를 보다가 카드 명세서를 확인했어요. 매달 정리하는 습관이 있거든요. 평소와 다른 결제 내역이 보였습니다. 리버뷰 힐링 센터라는 곳에서 소액 결제가 되어 있더라고요. 뭐지? 기억을 더듬어 봤는데 생각이 안 났어요. 처음 보는 업체명이었거든요. 혹시 학원 업무와 관련된 건가 싶어서 영수증을 찾아봤지만 없더라고요. 그때 직원이 들어와서 물어보더군요. 원장님, 이 결제 뭔가요? 리버뷰 힐링센터요. 순간 기억이 났어요. 코치님이 추천해 주신 곳이었거든요. 마사지와 스포츠 치료를 함께 받을 수 있는 곳이라고 하셨어요. 운동 후에 한번 가봤던 거죠. 하지만 직원한테 그대로 말할 수는 없었어요. 개인 치료를 받으러 갔다고 하면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아, 학부모 간담회 리허설 장소야. 조용한 곳이 필요해서. 아, 그렇구나. 어디예요? 한강변 쪽에 있어. 분위기도 좋고. 거짓말을 또 했네요. 점점 자연스러워지고 있었어요. 작은 거짓말이니까 괜찮다고 생각했거든요. 동네에서 같이 러닝하는 분이 이상한 말을 하시더라고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만났을 때였어요. 언니, 분홍 러닝화 예쁘더라. 고마워요. 근데 신기한 게 소셜미디어에서 똑같은 신발을 봤어요. 스크래치까지 똑같더라고요. 심장이 덜컥했어요. 뭔가 들킨 기분이었거든요. 무슨 사진이요? 운동하는 사진이었는데 배경이 좀 특이했어요. 어디서 찍은 건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냥 여기저기서 운동해요. 한강변도 가고. 아, 그렇구나. 저도 새로운 코스 찾고 있는데 다음에 같이 가면 안 될까요? 바쁜 시기라서 혼자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화가 났습니다. 왜 이런 걸 확인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냥 운동하는 건데 뭐가 그렇게 궁금한지. 집에서는 분위기가 이상해졌어요. 남편이 말수가 줄었거든요. 평소보다 훨씬 조용했습니다. 저녁 식사 때도 별로 대화가 없었어요. 오늘 어땠어? 그냥 평상시와 같았지. 러닝은 잘 되고 있어? 네, 실력이 늘고 있어요. 그래, 좋네. 대화가 겉돌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남편이 뭔가 의심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딸이 물어봤어요. 저녁 설거지를 하면서요. 엄마, 나도 러닝 배우면 안 돼? 왜? 엄마가 재미있다고 하잖아. 나도 스트레스 해소 좀 하고 싶어. 지금은 공부에 집중해야 할 때야. 하지만 엄마는 매일 하잖아. 어른과 학생은 달라. 딸의 표정이 서운해 보였어요. 평소라면 함께 하자고 했을 텐데 지금은 그럴 수 없었거든요. 코치님과의 시간을 방해받고 싶지 않았어요. 엄마가 달라진 것 같아. 뭐가? 예전에는 나한테 관심이 많았는데 요즘은 운동 이야기만 해. 가슴이 아팠어요. 딸 말이 맞았거든요. 요즘 제 관심사는 온통 러닝이었어요. 정확히는 코치님이었죠. 미안해. 바쁜 시기라 그래. 조금만 기다려. 그날 밤 남편이 말했어요.
요즘 많이 바쁜가 봐. 네, 학원 일이 좀 복잡해서 그래도 가족 시간은 좀 가져야 하지 않을까? 조금만 기다려줘요. 정리되면 같이 시간 보내요. 미안했지만 대답하기 어려웠어요. 코치님과의 시간이 점점 소중해지고 있었거든요. 그분과 함께 있을 때만큼은 완벽한 학원 원장도 며느리도 엄마도 아닌 그냥 저 자신이 될 수 있었어요. 알겠어. 하지만 너무 무리하지는 마. 남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뭔가 체념한 듯한 느낌도 있었죠. 며칠 후 코치님이 제안하셨어요. 좀 더 체계적으로 운동해 보시는 게 어때요? 정기적으로 체크업도 받고 어떻게요? 제가 아는 곳이 있어요. 운동 전후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곳이거든요. 그곳이 바로 리버뷰 힐링 센터였어요. 카드 명세서에서 봤던 그곳이었죠. 한번 가봐도 될까요? 물론이죠. 좋은 곳이에요. 그렇게 또 다른 거짓말의 씨앗이 뿌려졌어요. 러닝 동호회에서 축하 모임이 있었어요. 몇몇 회원들이 시 마라톤 대회에서 좋은 성과를 거뒀거든요. 저도 참석했습니다. 처음으로 동호회 공식 행사에 나가는 거였어요. 서연 씨도 다음 대회 나가보세요. 실력 많이 늘었어요. 다른 회원들이 격려해 주시더라고요. 기분이 좋았어요. 모임 장소는 한강변 근처 레스토랑이었습니다. 분위기도 좋고 음식도 맛있었어요. 다들 운동 이야기, 대회 경험담을 나누니까 재미있더라고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특별한 곳에서 뒤풀이 어때요? 코치님이 제안하셨어요. 어디요? 제가 아는 좋은 곳이 있어요. 조용하고 분위기도 좋고 다들 좋다고 했죠. 저도 찬성했고요. 리버뷰 힐링 센터였습니다. 카드 명세서에서 봤던 그곳이었어요. 실제로 와보니까 생각보다 고급스러운 곳이더라고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위치에 있었고 건물도 세련됐어요. 여기는 어떻게 아세요? 종종 와요. 조용하고 좋거든요. 운동 후 피로 회복에도 도움되고 로비에 들어가니까 호텔 같은 느낌이었어요. 마사지샵인 줄 알았는데 숙박시설이기도 한 것 같았죠. 다른 회원들과 함께 마사지를 받았어요. 정말 시원하더라고요. 오랜만에 몸이 편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회원들이 하나둘 돌아갔어요. 집이 멀다는 분들이 먼저 나가시고 결국 저와 코치님만 남았습니다. 좀 더 있다 가실래요? 마사지도 더 받고 휴식도 취하고 망설여졌어요. 집에 가면 또 완벽한 며느리, 완벽한 엄마 역할을 해야 했거든요. 요즘 그게 너무 버거웠어요. 시간이 괜찮으시면 좋죠. 좋아요. 체크인을 할 때 놀랐습니다. 2인 테이핑 패키지와 숙박이 번들로 되어 있더라고요. 패키지 상품인 것 같았어요. 이런 상품도 있네요. 네. 운동 후 관리에 좋아요. 충분히 휴식 취하고 가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코치님 말에 일리가 있었어요. 집에 가서 또 스트레스 받느니 여기서 푹 쉬다가 가는 게 나을 것 같았거든요. 현관에서 신발을 벗을 때 분홍 러닝화가 카메라에 선명히 찍혔어요. 그때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보안 카메라려니 했죠. 방은 생각보다 넓었어요. 한강뷰도 좋았고 시설도 깔끔했어요. 피곤하셨죠? 좀 쉬세요. 네, 정말 피곤하네요. 그날 밤은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오랜만에 저 자신이 된 기분이었거든요. 학원 원장도 며느리도 엄마도 아닌 그냥 한 명의 여자로서 존재하는 느낌이었어요. 코치님과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서로의 살아온 이야기, 꿈, 스트레스에 대해서요. 결혼하고 나서 저를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어요. 다들 그래요. 코치님은 어때요? 저도 비슷해요. 코치 일하면서 만나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아요. 서로를 이해하는 느낌이었어요. 같은 처지, 같은 마음인 것 같았죠. 코치님과 밤을 같이 보낸 후 아침 일찍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행히 남편은 일찍 출근했고
딸도 학교에 갔더라고요. 샤워를 하면서 어젯밤 일이 꿈 같았어요. 정말 그런 일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점심때쯤 동네 분이 전화하셨어요. 언니, 어제 리버뷰 가셨어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네, 왜요? 아니에요. 그냥 로비에서 뵌 것 같아서. 분홍 러닝화 신고 계시던데. 아, 네. 마사지 받으러 갔었어요. 혼자요? 동호회 사람들이랑 같이요. 아, 그렇구나. 좋은 곳이에요. 네, 괜찮더라고요. 전화를 끊고 나서 온몸이 떨렸어요. 들킨 것 같았거든요. 저녁에 남편이 돌아왔을 때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평소보다 더 조용했고 제 눈을 제대로 보지 않더라고요. 오늘 어땠어? 평상시와 같았어요. 그래? 왜요? 아니야. 그냥 짧은 대화였지만 뭔가 달랐어요. 남편이 알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계속 어젯밤 일이 생각나면서 동시에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뭔가 큰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이었죠.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남편이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거실에 앉아 있더라고요. 손에는 태블릿이 들려 있었어요. 일어났네. 네, 커피 드릴까요? 앉아. 남편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단호하면서 차가웠죠. 뭔 일이에요? 남편이 태블릿 화면을 보여주더라고요. 러닝 앱 화면이었어요. 이거 뭐야? 원본 로그였습니다. 시간과 위치 좌표가 다 나와 있었어요. 제가 말했던 한강변 코스가 아니라 치료실과 리버뷰 힐링 센터 주변을 지나간 기록들이 선명했습니다. 설명해봐. 말문이 막혔어요. 변명할 방법이 없었거든요. 어떻게 GPS 기록까지 확인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여보, 이건, 비 오던 날 신발 밑창은 왜 말라 있었을까? 그건 지하도로로. 거짓말 그만해. 옷장에서 나던 그 냄새도 알고 있어. 치료실 냄새 맞지? 모든 게 들켰다는 걸 알았어요. 남편이 얼마나 오래 알고 있었는지도 궁금했습니다. 언제부터 의심하기 시작했는지. 처음에는 정말 상담이었어요. 운동 상담. 상담이 숙박까지 필요해? 그게 아니라 그럼 뭐야? 정확히 말해봐. 할 말이 없었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이른 시간에 누구지 싶었는데 문을 열어보니 모르는 여자분이 서 계시더라고요. 나이는 30대 후반 정도로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혹시 한서연 씨 맞으세요? 네, 맞는데요. 코치님 배우자예요.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죠. 들어오세요. 거실로 안내했어요. 남편도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요. 앉으세요. 그분이 소파에 앉아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코치님은 선수 몸만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마음도 만져요. 근데 그게 습관이에요. 무슨 말씀이세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지금까지 몇 명의 회원들과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충격이었어요. 제가 특별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처음엔 상담으로 시작해요. 그 다음엔 개인 레슨, 그리고 특별한 장소에서의 만남. 항상 패턴이 같아요. 그럼 왜 지금까지? 이번에는 좀 심각해 보여서요. 보통은 몇 번 만나다가 끝나는데 이번엔 아니더라고요. 남편이 소파에 앉아서 듣고 있었어요. 표정이 점점 차가워져 있더라고요. 죄송해요. 정말 몰랐어요. 괜찮아요. 당신만의 잘못이 아니에요. 코치님이 워낙 능숙하거든요. 그분이 돌아가신 후 거실이 정적에 휩싸였어요. 남편과 저만 남았는데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결되는 일이야? 정말 몰랐어요. 저만 특별한 줄 알았어요. 그게 문제야. 넌 항상 특별하다고 생각해. 체면도 자존심도. 남편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 체념이 섞여 있었어요. 체면은 너한테만 중요한 줄 알았어. 그 말이 가슴을 찔렀어요.
지금까지 체면을 지키려고 했던 모든 노력이 한순간에 무너진 기분이었거든요. 이제 어떻게 하고 싶어?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남편이 고개를 저었어요. 너무 많이 깨졌어. 신뢰가. 그날 하루 종일 아무 말이 없었어요. 남편은 방에 들어가 버렸고 저는 거실에서 혼자 앉아 있었죠. 소문은 생각보다 빨리 퍼졌어요. 아마 동네 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말한 것 같았어요. 며칠 만에 온 동네가 다 알게 됐죠. 학원에도 영향이 미쳤습니다. 평소보다 상담 전화가 줄어들더니 기존 학생들도 하나둘 그만둔다고 연락이 왔어요. 원장님, 죄송하지만 우리의 다른 학원으로 옮기려고요. 무슨 이유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냥 환경을 바꿔주고 싶어서요. 돌려서 말하지만 다 같은 이유였어요. 원장의 사생활 때문에 아이가 피해보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였죠. 15년 동안 쌓아온 신뢰가 하루아침에 무너졌어요. 학부모들과의 관계도 동네에서의 평판도 다 잃었죠. 직원들도 눈치를 보기 시작했어요. 원장님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다는 걸 다들 알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더 큰 충격을 받으셨어요. 동네 부녀의 모임에 나가셨다가 돌아오시더니 말씀하시더라고요. 며느리야, 이게 무슨 일이니? 죄송해요, 어머니. 체면이 말이 아니야.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 시어머니께서 딸 앞에서 오열하시는 걸 보니까 더 괴로웠어요. 내 며느리 체면이 무너졌어. 어떻게 밖에 나가? 딸이 얼마나 충격받았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평소에 저를 롤모델로 생각한다고 했는데 이제 어떻게 생각할까요? 엄마 왜 그랬어? 딸이 처음으로 제게 따졌어요. 목소리에 실망감이 가득했어요. 미안해, 유진아. 미안하다고 끝이야. 할머니가 얼마나 상심하셨는데 나도 힘들었어. 그게 이유가 돼. 우리는 생각 안 하고? 그게 아니야. 그럼 뭐야? 가족보다 그 사람이 더 중요했어? 할 말이 없었어요. 딸의 말이 맞았거든요.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깨달았어요. 엄마 때문에 아빠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알아? 아빠가 요즘 잠도 제대로 못 자세요. 그래도 내색 안 하려고 노력하시더라고요. 미안했어요. 남편에게도 딸에게도 시어머니에게도. 코치님은 연락을 끊었어요. 배우자분이 다녀간 이후로 전혀 소식이 없었죠. 한동안 기다렸는데 메시지 하나만 보내더라고요. 정리하자. 짧은 메시지였지만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제가 대체 가능한 이야기의 일부였다는 걸. 특별한 관계라고 생각했던 건 착각이었던 거죠. 저 전에도 있었고 저 다음에도 있을 그런 관계였던 거예요. 학원 매출도 급격히 떨어졌어요. 신규 등록은 거의 없고 기존 학생들도 계속 그만두니까 운영이 어려워졌죠. 원장님, 이 상황에서 학원을 계속 운영할 수 있을까요? 직원이 걱정스럽게 물어보더군요. 좀 더 지켜보자. 하지만 저도 확신이 없었어요. 남편은 집을 나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조용해졌죠. 이혼 이야기도 꺼내지 않았고요. 대신 며칠 후 이혼 서류를 조용히 내밀더라고요. 이건 뭐예요? 협의 이혼서야. 정말 이혼하려고요? 다른 방법이 있을까? 다시 시작할 수는 없을까요? 남편이 고개를 저었어요. 너무 많이 깨졌어. 신뢰도 사랑도. 그래도 도망 안 갈게. 끝까지 보고 끝내자. 그 말에서 남편의 진심을 느꼈어요. 화를 내거나 원망하는 대신 책임을 지려고 하는 거였죠. 마지막까지 의리를 지키려고 하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이제 미안하다는 말 그만해. 서로 새로운 시작을 하자. 결국 이혼 서류에 서명했어요. 18년 결혼 생활이 종이 한 장으로 끝나는 순간이었죠. 협의 이혼이 성립됐어요. 재산 분할은 법에 따라 반씩 나누기로 했고, 딸은 아버지와 살기로 했습니다.
당연한 선택이었어요. 제가 키울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엄마가 정리되면 그때 다시 연락할게. 딸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차갑지만 아직 희망을 남겨둔 말이기도 했죠. 학원도 정리했습니다. 매출이 너무 떨어져서 더 이상 운영할 수 없었거든요. 직원들에게는 미안했지만 다른 곳을 알아보라고 했어요. 죄송해요. 제 때문에 아니에요, 원장님. 우리도 알아보고 있었어요. 15년간 일해온 학원을 정리하는 건 생각보다 힘들었어요. 추억이 많이 담긴 곳이었거든요. 집도 정리해야 했어요. 남편과 딸이 살기엔 너무 크다고 해서 작은 곳으로 이사하기로 했죠. 저는 원룸을 얻었어요. 이사하는 날 분홍 러닝화를 보니까 복잡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모든 일의 시작이었던 신발이었거든요. 버릴까? 하지만 버리지 않았어요. 대신 다른 러닝화를 하나 더 샀어요. 검은색으로요. 새로운 집 근처에서 새벽 러닝을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정말 혼자였습니다. 앱도 끄고 그냥 제 속도로 뛰었어요.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누군가와 함께 뛰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거든요. 혼자 뛰니까 심심하기도 하고 동기부여도 잘 안 됐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졌어요. 제 호흡에 맞춰서 뛰니까 오히려 편했어요. 누구 눈치 볼 필요도 없고 거짓말할 필요도 없었죠. 페이스를 누구에게 맞추지 않고 내 호흡으로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새로운 일도 찾아야 했어요. 학원을 다시 차리기에는 평판이 너무 안 좋았거든요. 영어 과외를 시작했어요. 소규모로요. 처음엔 학생을 구하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실력만큼은 인정받았나 봐요. 한두 명씩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다고 들었어요. 딸이 가끔 안부를 전해줬거든요. 주말마다 산책을 한다더군요. 말은 적지만 발걸음은 일정하다고 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많이 상심하셨다고 해요. 하지만 남편과 딸을 돌보시느라 정신없으시다더라고요. 가끔 동네에서 옛날 아는 분들을 만나면 어색했어요. 다들 아는 일이니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조용히 지내고 있어요. 힘드시겠어요. 괜찮아요. 사실은 괜찮지 않았어요. 외로웠고 미안했고 후회됐어요. 하지만 그런 감정들을 삼키고 살아야 했죠. 러닝은 계속했어요.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1시간 정도 뛰었어요. 이제는 분홍 러닝화 대신 검은 러닝화를 신었어요. 그게 지금의 제 심정에 더 맞는 것 같았거든요. 뛰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어떻게 하면 달라질 수 있었을지. 분류는 폭발이 아니었어요. 미세한 호흡의 어긋남이었죠. 처음에는 작은 거짓말이었는데 그게 점점 커져서 걷잡을 수 없게 된 거였어요. 숨을 맞추려고 누군가를 빌리면 결국 내 숨을 잃게 되는 거였어요. 제가 바로 그랬죠. 오늘 아침도 러닝을 했어요. 요즘은 거리를 늘리고 있거든요. 목표는 10km예요. 진짜 제 힘으로 완주하는 게 목표죠. 러닝을 마치고 앱을 확인했어요. 9.9km였습니다. 10km까지 0.1km가 남았더라고요. 화면을 보며 생각했어요. 거의 다 왔네요. 조금만 더 하면 진짜 완주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완주는 아직 나의 몫으로 남아있다고. 진짜 완주는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거짓말도 없이 제 힘으로 하는 거였어요. 그런 완주를 위해서 오늘도 뛸 거예요. 언젠가는 딸에게도 보여줄 수 있을 거예요. 엄마가 진짜로 완주했다고. 거짓말 없이 혼자 힘으로 해냈다고. 그때까지는 계속 뛸 거예요. 제 속도로, 제 호흡으로.